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건부 확률이고요. 아마 이제 좀 기억이 좀 안 날 거니까 선생님이 요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일단은 조건부 확률하고 곱셈 정리라는 걸 배울게요. 조건부 확률의 의미와 곱셈 정리를 배울게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조건부 확률에서 보자. 이 조건부 확률에 기호가 있었죠. 무슨 기호가 있었냐면 이런 기호가 있어. P, A바 B라는 기호가 있었고,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맞죠?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냐면 P, A바 B라고 얘기했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어. 근데 이거의 계산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얘들아, 공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식이 왜 나왔는지가 더 중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한번 요거를, 이건 적지 마.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면 이런 얘기야. 봐봐. 자, 여기가 A반이 있고 B반이 있고 여기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여기 여자가 있어. 맞죠? 여기 10명 있고 여기 15명 있고요. 여기 만약에 15명 있고 여기도 뭐 20명 있다라고 보자. 그럼 여기 이제 25, 여기가 35, 여기가 25, 여기가 35. 합치면 60명이 총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런 확률을 구해보자. 얘들아, P, 라지 M. 즉, 여기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남자의 확률을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얼마냐면 얘는 60분의 25가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어. 뭐 여자랑, A반 확률 구해볼까? A반 확률 얼마야? A반 확률은 얘도 60분의 25가 되겠네. 응? 맞죠? 그래서 이런 걸 구하래. 자, 60명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게 A반이면서 남자일 확률. A반이면서 남자일 확률이야. 자, 무슨 집합이야? A반이면서 남자니까. 교집합이죠? A반이면서 남자일 확률. 이건 얼마예요? 60분의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으냐면 이런 확률을 구하고 싶어. 내가 남자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게 A반일 확률을 구하래. 뭐라고요? 남자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A반일 확률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기호를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표현할 거야. 남자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게 A반일 확률. 즉 M사건이 일어났을 때 A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할 거고, 그럼 얘들아 당연히 남자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게 A반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25분의 얼마가 돼? 10이 되겠지? 얘가 25분의 10이겠다. 그랬을 때 25분의 10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구했던 확률하고 연결시키면 뭐분의 뭐냐면 얘가 P, M분의 P, A교 M이 되겠다라는 거야. 보이니까? 됐죠? 얘분의 얘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P, A바 M을 어떻게 구할 거다? P, M분의 P, A교 M으로 구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같이 기억해야지 뭐 공식을 안 까먹어요.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얘를 지금부터 뭐라 정의하자? P5분의 B분의 P5 A교 B라고 정의하겠고, 앞으로는 P, A바 B를 저렇게 계산할 거니 우리는 딱 구성요소는 P, B와 P, A교 B만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P, B바 A는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 P5분의 A분의 P, A교 마찬가지 M, A교 B, 맞죠? A교 B, P, A분의 P, A교 B로 구해주겠다라는 거다.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거냐면은, 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게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서, 확률의 곱셈 정리. 곱셈 정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확률에서 곱셈이라는 거를 볼 건데, 우리가 이제 확률과 통해서 곱이라는 거는 일단은 두 가지를 먼저 배운 적이 있다. 첫 번째 언제 배웠죠? 곱이라는 거, 확률에서. 곱의 법칙, 맞죠? 곱의 법칙, 이런 걸 배웠어. 맞니? 우리가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했다. 기억나요? 또 무슨 사건이 있었어? 혹시 기억나? 곱사건이라는 게 있어. 이 곱사건이라는 거 우리가 집합적으로 무슨 집합일 때? 교집합일 때. 야, 얘가 교집합일 때 우리가 곱사건이라 그래. 뭔지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야.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날 때고 곱사건은 교집합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한번 또 곱셈 정리, 이제 확률에서 곱셈이 나온다라는 거야. 얘는 결국 누구랑 관련하냐면 얘랑 관계가 있는 거야. 얘랑 관계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곱사건, 즉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거다. 그런 것들 뭘 이용해서 곱셈, 어떻게 일어날 때?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집합에 대한 확률을 구해볼 건데 지금 얘랑 관계를 시켜보자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P A 교 B라는 걸 두 가지 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 P A 교 B라는 것은 위에 걸 쳐다보게 되면은 P B랑 뭘 곱하는 거냐면 P A바 B를 곱하는 거야. 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P A 곱하기 P B바 A 밑에 걸로 쓰면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보입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교집합의 확률을 구할 건데 걔를 어떤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면 곱하기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곱하기라는 건 이런 거야. 사건이 얘가 먼저고 얘가 후야.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나면 두 개를 곱하겠다라는 거야.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연속적인 사건의 경우의 수도 어떻게 곱하거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봐봐. 먼저 얘가 일어났어. 알았지? 얘가 먼저 일어났다고.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 A가 일어날 확률에는 당연히 얘의 영향을 뭐 할 수가 있고 받을 수도 있겠고 또 뭐 할 수도 있겠어? 안 받을 수도 있어. 받든 안 받든 결국에 얘가 일어남에 따라서 얘가 일어나는 거야.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 A가 일어날 확률이죠. 맞죠? 즉 우리의 교집합은 먼저 나중에 확률을 앞으로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얘가 일어날 확률의 곱셈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른다. 마찬가지.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 얘가 일어나는 거지. 당연히 상황이. 맞잖아. 먼저고 나중이니까.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뭐라 했냐면 얘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안 미치는 경우가 있어. 알았죠? 영향을 뭐 하는 경우? 미치는 경우, 안 미치는 경우. 만약에 얘가 영향을 미치면 얘에 따라서 얘의 확률이 변해.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얘에 따라서 얘의 확률은 변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얘기해보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우리가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종속사건이라고 얘기할 거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고 얘기할 거야. 독립. 그래서 무슨 얘기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독립과 종속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독립과 종속. 독립사건과 종속사건. 종속사건. 자, 우리가 이제 사건을 두 개의 시점을 바라볼 거예요. 독립사건과 종속사건.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교집합의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자, 주머니에 흰 공이 3개가 있고 그리고 노란색 공이 2개가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먼저 내가 흰색 공을 뽑아. 나. 그리고 예원이가 흰색 공을 뽑아. 나중에. 이게 먼저 그리고 나중. 그러니까 얘가 먼저 흰색 공 뽑고 나중에 흰색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하래. 얘가 뽑고다. 맞죠? 연속적인 상황이지. 그때 이 확률은 우리가 뭐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무슨 집합 확률이냐면 교집합의 확률을 구한다라고 얘기해. 얘도 뽑고 얘도 뽑는 거니까. 맞죠? 얘도 뽑고 얘도 뽑아. 근데 우리가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상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어떤 상황이냐면 그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랑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면 첫 번째 내가 구할 확률은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꺼낸 공을 다시 넣자면 얘가 날아가니까 4분의 얼마가 돼? 2가 된다고. 그런데 얘는 만약에 꺼낸 공을 다시 넣으면 나도 5분의 3이고 나중에도 얼마야? 5분의 3이야. 그 얘기가 지금 얘가 얘에 영향을 미친 거고 얘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때 이 관계를 종속, 얘를 독립이라 얘기할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확률로 써볼까요? 얘 확률은 당연히 뭐 곱하기냐면 P, A 곱하기 보입니까? P 뭐야? 누가 일어났다 가정하에? A가 일어났다 가정하에 B를 구할 확률이지. 그런데 얘는 P 그냥 A라 그냥 P, B 그냥 흰색 공을 뽑을 확률과 흰색 공을 그냥 뽑을 확률을 곱하는 거가 돼. 그럴 때 얘는 뭐가 되고 얘는 뭐? 독립이고 얘를 뭐라 부르겠다? 종속이라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독립이 아닌 게 다 종속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네. 독립이라는 것은 결국에 이 확률이 결국에 누가 돼야 돼? 얘가 될 때 우리가 독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P, B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누가 일어날 확률이야? B가 일어날 확률이야. A가 일어났을 때는 B가, 그러니까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즉 얘가 당연히 독립이라면 얘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결국 얘만 구하면 될 거니까 그냥 P, B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 독립이라는 건 A, B가 서로 독립이라는 것은 A, B가 독립이라는 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P, A와 B가 그냥 뭐가 나와야 돼? P, 뭐가 나온다? 그냥 A가 나올 때 우린 독립이라 그러고 그런데 얘 표현을 봤더니 우리가 얘를 우리 어떻게 정의해? P 뭐분의? B분의 P, A 교 B라고 정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P, B분의 P, A 교 B와 P, A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P, A 교 B를 어떻게 쓸 수가 있다? P, A 곱하기 P 뭐라 쓸 수 있다? B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따라서 어떤 문제에서 독립이라고 나와 있으며 얘와 얘를 만족한다라는 거고 또는 거꾸로 얘와 얘를 만족한다면 우리는 A, B를 서로 뭐라 부르자? 독립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야.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A, B가 독립이면.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A와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는 거는 얘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이런 얘기죠. 선생님이 집에서 오늘 아침에 내가 뭘 먹었냐면 갈비탕을 먹었는데 내 집에서 갈비탕을 먹었어. 예원이 아침 뭐 먹었니? 안 먹었니? 굶었어? 뭐라도 좀 먹어봐. 뭐 먹을래? 라면을 먹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집에서 갈비탕을 먹고 우리 예원이가 집에서 라면을 먹어. 서로 우리 사건은 뭐냐면 독립이야. 무슨 내가 집에서 갈비탕을 먹든 안 먹든 얘 또 먹든 안 먹든 서로 뭐라고? 독립이라고. 그 얘기는 내가 갈비탕을 먹는 사건이 A, 먹지 않는 사건이 A 여사건이 결국엔 이 B라는 우리 예원이가 집에서 라면을 먹는 사건도 당연히 뭐가 되겠어? 독립이 될 거야. 즉 A, B가 독립이면 A 여랑 B도 뭐고? 독립이고 당연히 A랑 B 여도 뭐겠고? 독립이고 A 여랑 B도 전부 다 뭐가 되겠다? 독립이 되겠다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럼 당연히 종속은 뭐가 아닐 때 전부 다 독립이다? 뭐가 아닐 때? 종속은 독립이 아니면 즉 얘가 뭐하면 다르면 전부 다 뭐라 부르자? 종속이라고 부르자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종속은 독립의 반대 개념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아직 안 끝났네? 자, 끝난 줄 알았지? 자, 그 다음 우리 혹시 모변제 기억나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서 그 다음 배운 거 마지막. 아? 미쳤니? 자, 그래서 뭐 배웠어? 너네 시험도 봤잖아, 얘들아. 했잖아. 독립, 시행, 확률이죠? 기억나요? 아, 여기서 뭘 배웠냐면 독립, 시행, 확률이란 걸 배운다. 독립, 시행, 확률. 우리가 어떤 시행을 했는데 그 사건들이 전부 다 뭐일 때? 독립일 때 우리는 그러한 시행에 대한 확률을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주사위를 예를 들어야 주사위를 5번 던져서 주사위를 5번 던져서 2의 배수 3의 배수 눈이 3의 배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3번. 주사위를 5번 던져서 3의 배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5번 던져서 3의 배수는 3번 나온다라는 게 당연히 5번 중에 몇 번 나오는 거 이렇게 3번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얘 확률 얼마야? 5번 중에 3의 배수니 나오는 확률 얼마야? 3의 배수가 나온다. 확률 얼마? 3분의 1이죠. 그럼 얘도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은 뭐가 되겠고? 세제곱. 안 나오는 확률 얼마야? 3분의 2가 되겠지는 제곱일 거라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전부 다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여기다가 뭐 해줘야 돼? 곱해줘야 되는데 얘의 경우의 수가 몇 개야? 몇 팩을? 5팩을 몇 팩?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라고. 그럼 이제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눈다라는 실제로 계산은 뭐랑 똑같냐면 5C 3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냥 5개 중에 몇 개? 동그라미 3개를 뭐 했다? 골랐다나 결국에는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이 확률을 얘 곱하기 5C3이라고 정의할 거라고. 이것은 무슨 확률? 독립시 확률을 정의하자. 그래서 우리는 독립시 확률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확률이 P라고 주어져 있고 P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일어나지 않을 확률 얼마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나지 않을 확률은 뭐라 쓰면 되죠? 1마 P가 되겠죠? 1마 P가 될 거야. 그랬을 때 사건 A가 N번 중 R번 일어날 확률을 정의하자. 일어날 확률을 정의하자. 얘를 뭐라 정의할 거다? P의 R이라고 정의할 거고. 얘의 계산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다? NC R에 P의 몇 승? R승 1마 P의 N-R승이라고 정의하겠다. 우리가 이것을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부르겠다라는 얘기죠.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내용 정리고요. 좀 길었지만 그래도 너네가 선생님 이제 다시는 너네는 이미 2학년 때 내신도 본 사람들이라서 내용 정리를 안 해. 앞으로 혹시나 내용 정리를 까먹었으면 니네가 스스로 한번 정석 같은 거나 또는 기본 교과서 이런 거 꼭 보세요. 내가 알려주는 거는 결국에는 기억이 안 남아. 그러니까 꼭 한번 보세요. 나중에 어차피 뭐 다들 뭐 과외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그럴 때면 미리 한번 해보면 좋다고요. 그래서 딱 수업은 10분까지 할게요. 다들 10분에 내가 수업을 오늘 시작해서. 알았죠? 네, 10분에 시작했으니까 딱 10분에 끝낼게. 알았죠? 더도 말고 딱 10분에 수업을 끝낼게요. 얘들아, 니네가 딱 11시 와야지 나도 딱 12시, 1시에 끝내죠. 거짓말인가 또? 자, 해볼게요. 자, 1번부터 갑시다. 번호야, 1번부터 가볼게.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가 9분의 1, PB가 9분의 4, PAQB가 9분의 1. 자, 얘를 구하래. 야, 그러면 PA여, 바, B여는 뭘 구하라는 거야? B여분의 PA여, 교, B 뭘 구하라는 거다? 열을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당연히 1마 PB를 구하라는 거고. 얘는 드모르건 법칙에 의해서 얘는 PA 합 B의 전체 뭐야? 열을 구하라는 거 얘가 1마 PA 합 B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1마 여기가 9분의 4에다가 여기는 1마에다가 9분의 2 더하기 9분의 4에서 확률의 합의 법칙인가? 뭐라 그래?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덧셈 정리구나. 덧셈 정리해서 자 이렇게 더해서 교집합을 빼면 되겠다라는 거죠. 맞죠? 더해서 교집합을 빼는 것을 우리가 덧셈 정리라고 했었죠. 자,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쭉쭉쭉 갈게요. 그 다음에 5번. 자, 사건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고 PA가 4분의 1, PB가 3분의 1일 때 얘를 구하래. 그럼 얘는 당연히 또 마찬가지 맞죠? P 여분의 PA교 B의 여죠. 그러면 얘는 1마 PB고 우리가 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순수 A잖아. 순수 A. 순수 A 행렬 어떻게 한다? PA에서 뭘 빼야 돼? B를 빼는 게 아니야. 두 개 무슨 집합? 교집합을 뺄 때 우리가 PA교 B여라고 했었죠. 맞죠? 우리가 여기 A랑 B가 있는데 내가 여기만 구하려면 PA에서 뭘 빼라? 여기를 빼야 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가 배반 사건이니까 얘가 얼마란 얘기죠? 0이란 얘기죠? 그래서 1마 3분의 1분의 4분의 1이 되겠지. 맞죠? 이렇게 되겠다. 맞죠? 자, 계속 갈게요. 조건 확률은 계산 문제들이죠? 뭐 지금은 그냥 계산 문제니까 그냥 쭉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아.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가 0.4, PB가 0.3, PB바가 0.5, PA바 B를 구하래. 그럼 얘들아, PA바 B는 당연히 내가 구하고 싶은 목적은 P 뭐분의 B분의 PA교 B고 그럼 문제에 PB는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PA교 B만 구하면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PB라는 것은 얘랑 관계되게 곱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뭐 곱하기 뭐야? P. 뭐 곱하기? A 곱하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할 B가 일어날 확률 P, B바 A가 되겠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PA교 B를 PA 곱하기 P, B바 A라고 쓸 수 있으니 주어진 식에다가 0.3, 0.4, 0.5를 딱 대입하면 끝나겠다는 거죠.
이게 익숙치 않을 거야? 익숙해져야 돼? 그렇죠? 먼저 일어나고 일어났다는 가장 얘가 일어날 확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되겠죠. 무작정 곱셈 정리를 외우면 잘 안 외워져요. 그렇죠? 쉬워. 자, 그 다음 12번. 자, 오른쪽 편에 두 헬스클럽 A, B에 신규 등록한 회원 50명에 대하여 남녀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 회원이었을 때 여자 회원이었다는 가정하에 여자. 맞죠? 그 사람이 뭐 헬스클럽 A 회원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뭐야? 첫 번째 뭐 여자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A 헬스클럽이 되겠죠. 그랬을 때 뭐가 나오면 가장 문제가 쉽냐면 지금처럼 표로 주어졌을 때는 항상 문제를 풀기가 가장 쉽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표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확률이라는 것은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경우 수는 신경 안 쓰면 각각의 인원수로만 구하면 되거든. 그래서 마찬가지 얘도 그냥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구하면 돼. 여자 인원수분의 N A면서 교집합 여자 인원수의 인원수로만 구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여자 인원수가 20명이고 교집합의 인원수가 8명이죠. 그래서 그냥 20분의 8이 되겠다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히 구할 수 있죠. 왜? 맞죠? 여자분의 A. 맞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표로 나오면 가장 쉬운 문제다. 계속 가볼게요. 15번. 자, 10개의 제비 중에서 1등 당첨 제비가 1개, 2등 당첨 제비가 5개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뽑았더니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이 당첨 제비가 1등 당첨 제비일 확률을 구하래. 자, 그럼 사건 선생님이 잡을게요. 자, 2개를 뽑았더니 당첨 제비를 나왔다라는 사건을 E라고 잡을 거고 그게 1등 당첨 제비인 사건을 A라고 잡을게. 그러면 당연히 내가 구할 확률은 P, A by 2가 되겠고 그럼 우리 마찬가지 P 뭐랑 E랑 P 뭐만 구하면 되겠다? A교 2만 구하면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하나씩 구해보자. 뭐? 당첨 제비가 나왔다라는 확률을 먼저 구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당첨 제비가 나왔다라는 것은 2개를 뽑은 거야. 그럼 당첨 제비가 지금 총 뭐야? 1등이 하나, 2등이 5개가 있으니까 당첨 제비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건 1등일 수도 있고 2등일 수도 있고 개수는 몇 개일 수도 있어. 1개일 수도 있고 또는 2개일 수도 있어. 너무 많아. 왜? 지금 당첨 제비가 나왔다라는 것은 실제로 이런 얘기죠. 적어도 하나가 나왔다라는 얘기와 같다. 따라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 나왔다. 어떻게 구한다? 그 확률은 6번의 확률로 구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당첨 제비가 하나도 뭐 나오지 않을 확률을 빼면 되겠고 그럼 총 몇 개 중에서 뽑는 거야? 10개 중에 몇 개 뽑는 건데 2개를 뽑는 건데 당첨 제비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야 돼. 몇 개 중에 뽑아야 돼? 4개 중에 뽑아야겠고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자. 교집합은 그 당첨 제비가 몇 등? 1등이면 돼. 그러니까 1등만 나오면 되는 거야. 1등만.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결국에는 몇 개를 뽑을 거야? 10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1등 당첨 제비는 이미 뭐 했다고 생각해야 돼? 뽑아져 있다고 생각해. 특정 하나가 뽑아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면 걔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1개겠지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뭐야? 몇 개 중에? 9개 중에 하나는 뭘 뽑든 상관이 없으니까 9C이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뭘 뽑든 상관없어. 9C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경우의 수의 기본은 특정한 게 뽑혀 있으면 걔는 그냥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예원이가 뽑혀 있으면 예원이 있는 거잖아. 예원이 10명 중에 한 명 고를 수가 없어. 맞잖아. 예원이는 특별하니까. 맞죠? 자, 그러면 계속 가보자. 자, 다음 18번. 자, 35명 학생 중에 35명의 남학생 중에서 18명 그리고 25명의 여학생 중에서 5명이 육류를 좋아한다. 전체 60명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1명이 육류를 좋아하지 않은 학생이었을 때 자,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라는 사건을 E 그리고 그 학생이 여학생의 확률을 A라 그러자. 자,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들아, 일단은 상황이 좀 많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어.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 유형이 딱 이렇게 인원수로 나오거나 확률로 나올 때가 있어. 저런 문제가. 알았죠? 그럼 우리 무조건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이런 문제는 표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문제를 풀기가 쉬워. 이렇게 글로만 쭉 주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원수나 확률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는 무조건 표를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사건이 뭐야? 남자가 있고 또 뭐가 있어? 여자가 있죠? 또 육류를 뭐 할 수가 있어?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 뭐 할 수도 있겠어 당연히. 알 수도 있겠지. 그러면 35명이니까 남학생이 여기 있겠고 여학생이 25명이 있어. 근데 육류를 좋아하는 학생이 여기가 18, 여기가 몇 명이다? 5명이 되겠고 육류를 그러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가 17이 되겠고 여기가 20명이 되겠지. 그럼 여기가 23명이고 여기가 37이 되겠지. 끝났네. 보니까 그러면 얘 확률은 P 2바 A인데 P 2분의 육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총 몇 명? 37명이죠? 37명 분의 그게 뭐? 여학생 얘죠? 그래서 20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인원수나 또는 어떤 확률 문제에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 나오면 직접 표를 작성하세요. 그러면 조건부 확률을 구하기가 무지하게 쉽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쉬워. 그 다음 11번. 자, 한 학생이 A 시험에 합격 확률이 100분의 7이고요. A, B의 모두 합격 확률이 50분의 1일 때 이 학생이 A 시험에 합격했을 때 B 시험에 합격할 확률. 자, 말 그대로 이건 사건을 이렇게 하면 돼. A 시험에 합격 확률을 사건 A, B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B라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는 P, B 바이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랑 뭐만 있으면 된다. 또 P, A랑 P, A 교 B만 있으면 되겠죠. P, A 교 B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이제 문제를 봤더니 P, A, A가 시험에 합격 확률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A, B 시험 모두 합격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확률이야? 교집합이다. 그러니까 문제에 그냥 둘 다 나와 있는 아주 친절한 문제라는 거죠. 친절한 문제. 맞죠? 아주 친절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기 파트 왜 맨날 까먹는 걸까? 니네 알지? 여기 파트 맨날 까먹잖아, 느낌상. 끝나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하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기가 나도 몇 년 동안 가르치는데 여기랑 통계적 추정은 애들 맨날 다 까먹어. 추정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아마 느낌이 또 그래. 느낌. 또 들으면 쉬운데 느낌이 그렇다고. 이번에 하면 꼭 절대 까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 24번. 자, 20개의 행운권 중에 6개의 당첨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두 사람이 값을 순서로 행운권을 하나씩 뽑을 때 두 사람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 단, 뽑은 행운권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 문제를 잘 보면 이런 거죠. 행운권 뽑는데 두 사람 모두 당첨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야. 자, 갑이 당첨되는 거야. 갑이 당첨될 사건을 A. 그리고 봐봐. 얘들아, 을이 당첨될 사건을 당첨을 B라 그러는 거야. 맞죠? 그럴 때 뭘 구하라는 거냐면 두 사람 모두 당첨된다는 것은 A와 B가 모두 당첨된다는 거고 갑을 순서죠? 그러면 누가 먼저 당첨되고 갑이 먼저 당첨되고 그렇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을이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당연히 PA는 얼마야? 갑이 당첨될 확률 얼마? 20분 얼마? 6이 되겠고 얘는 당연히 19분 얼마? 5가 되겠지. 왜? 사건은 서로 종속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별할 때 너네가 뭘로 구별하냐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때로 구별해라. 이런 거 배웠다고. 조건부 확률 문제는 뭐라고? 때로 구별하라고. 근데 중요한 건 얘들아, 때로 구별하는 건 아니야. 정확히 알아야 돼. 지금도 봐봐. 이것도 때잖아. 야, 갑을 순서로 행운권 하나씩 뽑을 때 얘는 실제로 뭐야? 시행이죠, 시행. 우리가 이 사건을 지금 시행한 거야. 맞죠? 그랬을 때 하는 거니까 지금 얘는 두 사람 모두 당첨되는 거는 지금 이걸 구하는 거야. 뭐 P, 뭐가 아니라. 이런 걸 구별할 수 있겠지. 근데 아마 이제 모의고사 이제 4점 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들이 얘가 조건부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는 문제들이 등장해요. 알았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우리가 이제 조건부를, 확률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 절대로 기억해야 될 거는 때로 구별하는 게 아니다. 조건부는 뭐다? 때로 구별하는 게 아니야. 딱 상황은 딱 두 가지야.
시간과 그리고 집합의 포함관계야. 집합의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로 구별하는 거예요. 포함관계. 뭐라고요? 집합의 포함관계. 시간으로 구별하는 거야.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집합의 포함관계로.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이런 거다.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예를 들어 P A바 B를 구하라는 거는 이거 써볼게. 그럼 얘가 P 모분의 B분의 PA 큐비거든. 그럼 얘들아 당연한 건데 누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누굴 구하는 거야? 누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지. 맞아?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런데 사건은 어떻게 발생됐을 때 조건부를 구하라고 하냐면 잘 기억해야 돼. 얘가 뭘까? 얘가 먼저일까 나중일까? 사건의 시간 발생 순서는 조건부 구할 때 얘가 자, 나중이고 얘가 먼저야? 아, 내가 뭐라 한자로 뭐지? 먼저가? 선? 얘는 후인가? 아이씨, 날았을까? 맞아. 선후. 나중, 먼저. 이거 맞아? 맞아? 잘 봐봐, 그러면. 내가 한번 잘 해볼게. 자, 다시 문제 하나 내볼게요. 흰색 공이 또 3개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노란색 공이 2개가 있어. 노란색 공이 2개가 있다. 그리고 A라는 사건이 있고 B 사건이 있어. 맞죠? A랑 사건이 B 사건이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얘는 내가 이게 흰색 공을 뽑는 거야. 얘가 흰색 공을 뽑는 거야. 얘도 흰색 공을 뽑고 얘도 흰색 공을 뽑을 거야. 얘가 먼저고 선, 얘가 후야. 맞죠? 얘가 먼저야. 자, 근데 확률 한번 구해볼게. 첫 번째 확률. 첫 번째. 내가 흰색 공을 뽑았을 때 B도 흰색 공을 뽑을 확률은 뭐라 쓰죠? 내가 흰색 공을 뽑았을 때 B도 흰색 공을 뽑을 확률. 이거 뭐라 쓴다고? P? 내가 흰색 공을 뽑았을 때 B도 흰색 공을 뽑을 확률. 무슨 집합 확률이야 이거는? 교집합이야 얘들아. 내가 흰색 공 뽑고 얘도 흰색 공. 그런데 봐봐. B가 흰색 공을 뽑았을 때 A가 흰색 공을 뽑을 확률은? B가 흰색 공을 뽑았을 때 A가 흰색 공을 뽑을 확률은? 뭐라고 써야 돼? 이거는 P. B가 흰색 공을 뽑았을 때 A가 흰색 공을 뽑을 확률은?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야. 방금 내가 첫 번째 건 뭐야? A가 흰색 공을 뽑았을 때 B가 흰색 공을 뽑을 확률이지. A가 먼저 일어나고 얘가 나중에 일어났지. 그때 뭐 집합 확률이야? 무슨 집합 확률? 교집합인데 순서는 똑같은데 B가 흰색 공을 뽑았을 때 A가 흰색 공을 뽑을 확률은? 다른 거라고. 지금 누가 먼저 일어났어? 누가 먼저 일어났어? A가 먼저 일어났는데 B가 흰색 공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A가 흰색 공을 뽑을 확률은 B가 흰색 공을 뽑는 사건은 몇 가지로 나눠져? 2가지로 나눠져. A가 뭐 할 수가 있고 흰색 공을 뽑을 수도 있고 안 뽑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얘는 조건부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구별 못하면 때가 나오든 얘를 구별 못해. 조건부인지 아닌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얘는 P 뭐야? B가 했다가 가장 이거잖아. 뭔지 알겠어? 그럼 지금 누가 먼저 일어났어? 누가 먼저 일어났을 때? 이게 얘야. 선, 후. 이거 맞아요. 아까 정확하게 맞아. 얘가 봐봐. 틀렸네. 완벽하게. 그러니까 얘가 먼저 일어났고 얘가 일어났을 때 근데 누가 일어났다가 가정하에 얘가 일어났다가 가정하에 얘가 일어날 확률이 나올 때 무슨 확률? 조건부고. 오케이? 그런데 지금처럼 시간의 순서로 그대로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그건 무슨 확률? 교집합. 근데 얘는 시간에 뭐야? 어떤 문제나 시간에 뭘로 나오는 거야? 역순이죠? 시간의 역순의 확률을 구하라 그래. 그건 무슨 확률? 그거는 조건부인 거야.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부라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뭐냐? 시간의 발생 순서로 나와. 얘가 일어나고 얘가 일어나. 근데 확률 구하래. 근데 얘가 일어났을 때 얘가 일어날 확률 구하래. 그럼 조건부야. 그런데 시간의 순서대로 확률 구하라 그래. 무슨 집합? 교집합 확률이야. 이걸 구입을 해야 돼. 이걸 구별 못하면 나중에 시험 본대. 이게 조건부인가 아닌가? 일단은 PA바비를 써볼까? 답이 없네? 그럼 교집합 이런다고. 니네 그런 실수 많이 했을 거야. 문제 풀다가 보면. 맞잖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시간의 발생 순서에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문제가 모두 다 시간의 발생 순서로 나오잖아. 동시에 일어날 때도 나와. 맞지? 그럴 때는 뭘로 구별하는 거냐면 집합의 포함관계로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들아 B라는 집합은 맞죠? 이 집합은
A 집합부터 뭐 할 거냐라는 거죠. 지금도 봐봐. 봐봐. 야, 얘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얘가 일어날 확률이지. 맞죠? 근데 얘가 일어나는 사건은 얘가 뭐 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포함되는 거니까 얘가 얘보다 항상 뭐겠어? 관계가 얘보다 얘가 포함 관계 더 뭐 하겠어? 커.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지금 시간의 발생 순서에서도 얘가 먼저인데 얘가 일어났다라는 가정은 얘를 구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얘가 일어난 거랑 일어나지 않는 게 포함된 거잖아, 여기에는. 그러니까 얘가 일어나는 사건이 포함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포함 관계는 B가 더 뭐 하겠어, A보다. 클 때. 그때 우린 뭐가 되겠다? 조건부가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 포함 관계로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 야, 얘가 얘보다 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얘가 얘보다 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맞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구했을 때 B라는 집합이 A 집합을 포함하는 상황이 온다고. 왜? 어떤 상황이냐면 얘와 얘 무슨 집합이야? 실제 정확히 교집합을 포함한 상황이 올 때 이런 상황이 온다고. 집합의 포함 관계가 내가 구했던 얘가 가장 커.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나. 그때 우리는 무슨 확률을 얘기할? 조건부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이제 너네들한테 얘기할 때 조건부 확률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뭐냐면 그냥 때가 일어나면 조건부다. 그러면 선생님 이 때인데 왜 조건부 아니에요? 그럼 구별을 못해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처럼 조건부라는 걸 어떻게 구별하자? 시간의 순서, 시간의 역순이면 조건부.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먼저 나왔던 게 더 커. 그러면 조건부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과 집합의 포함 관계로 조건부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이거 조건문제 아닌지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일단 시간의 순서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쳐다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27번 계속 갈게요. 자, 어떤 축구팀은 비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5다.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이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뭐 할 확률? 이길 확률. 이것도 떼나왔다고. 그렇다고 조건부가 아니잖아. 그냥 비가 내릴 확률이 주어진 거지. 아무튼 그냥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만 구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보통 내가 이제 어떤 하나의 확률만 구할 때 그 사건을 보통 2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야. 너네 뭐 쓰든 안 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P2를 구해보자. P1을 구할 건데 결국 내가 뭐 할 확률? 이길 확률 구할 거야. 근데 이긴다라는 것은 뭐와 뭐의 상황이 두 가지로 나눠져. B가 뭐 할 때랑 내리는 거랑 내리지 않는 상황으로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A라 그러면 당연히 얘는 반대되는 사건이니까 A여가 되겠고. 맞죠? 그럼 결국에 내가 비가 내릴 때 이길 확률은 비가 내리면서 이겨야지 비가 내리면서 이기는 거라고 동시에 일어나지 무슨 집합 확률? 교집합. 그러니까 얘가 P, A교 2가 되겠고 더하기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이겨야죠? 동시니까 교집합 되겠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결국에는 얘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뭐다? 비가 내리면서 그때 뭐 해야 돼? 이겨야겠다고. 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도 나는 이겨야겠다고. 이렇게 읽는 거라고. 따라서 비가 내릴 확률이 얼마? 0.7. 비가 내리면서 아니죠. 미쳤나봐. 비가 내릴 확률 얼마? 0.2. 비가 내리면서 이길 확률이 0.7 더하기 비가 내리지 않는 확률은 그러면 0.8. 비가 내리지 않는데 이길 확률은 0.5가 되겠다라는 거야. 당연히 너네가 계산할 때는 이런 거 써, 안 써? 안 쓰겠지. 맞잖아. 너네 이것만 쓴다고. 맞죠?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까먹어. 그래서 까먹는 거야. 이유가 왜 까먹냐고. 이것만 결론만 쓰니까 까먹는 거야. 선생님 저도 알아요. 이거 비가 내릴 때 0.2랑 그때 이기란 거. 내리지 않을 때 이거.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자꾸 써야지만 안 까먹는다고요. 응? 하지만 또 안 쓰겠지.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좀. 자, 그 다음 30번. 자, 주머니 A에는
흰공 3개, 그리고 검은 게 2개가 들어있고, 자, 주머니 B에는 흰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대. 아, A에는 흰공 3개, 검은 공 2개. 주머니 B에는 흰공 2개, 검은 공 3개. 자, 임의로 주머니 하나를 택하여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더니 흰공이었을 때, 흰공이었을 때 그것이 주머니 어디에서? B에서 나올 확률. 자, 사건을 2개를 잡을게. 얘를 2, 얘가 뭐가 되겠다? B라 그냥 잡자는 거죠. 맞죠? 그럼 뭐니? 모두 흰공이라는 게 나왔죠? 근데 뭐야? 주머니 B에서 나온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흰공이라는 게 먼저야? 주머니 B를 선택한 게 먼저야? 주머니 B를 선택한 게 먼저지? 흰공 나온 건 나중이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얘가 나중이 나왔으니까 이렇게가 된다는 거야. 시간의 순서의 역순이니까 나온 게. 시간은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인데 나선 맞죠? 나선이래. 후선 막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면 뭐다? 조건부가 된다. 따라서 P2분의 PA교이고 P 비교이고. 그럼 뭐가 된다? P2만 구하자. P2라는 것은 모두 흰공이 나오는 건데 흰공이 어디서 나올 수도 있어? A에서 나올 수도 있지. 또는 모두 어디서 나올 수가 있어? 흰공이 B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맞죠? 그럼 내가 써볼까?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P A교 2 더하기 P B교 2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A에서 흰공, B에서 흰공. 근데 A에서 흰공일 확률도 A에서 일단 흰공이 그러니까 A를 뭐 해야 돼? 먼저 A를 먼저 뽑아야지 거기서 흰공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뭐야? 쓰면 PA 곱하기 P 2바 A야. 하지만 결국 이 확률은 곱셈 정리로 정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A를 선택해야죠. 그럼 주머니 A를 택할 확률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지? 맞죠? 그 중에서 2개 꺼냈더니 모두 뭐가 나와야 돼? 흰공이죠? 그럼 뭐 몇이면? 5C 2분의 몇이면? 3C가 되겠고, 얘도 B를 먼저 꺼내고 B를 선택하고 얘는 마찬가지 5C 2분의 2C가 되겠다. 그 중에 얘 똑같은 게 있네. 얘를 여기다 갖다 쓰라는 얘기지. 맞죠? 얘를 여기다 갖다 써라. 됐죠? 조건부 너네 다 풀 줄 아는데 얘들아 이런 거를 이제 시간이 역순까지 고민해서 한번 계속 해보자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자꾸 써보자. 늘 얘기하죠. 걱정하지 마. 여기서는 안 틀릴 거야. 수능에서. 틀릴 때가 정해져 있으니까 절대 안 틀려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6월 때도 조건부가 나와 알죠? 6월 달에 조건부까지가 확률 확동 범위예요. 안 틀릴 거야. 여기는 내 장단건데. 자, 그 다음 36번. 자, 주머니 A에는 흰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고요. 주머니 B에는 흰공 2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데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의 공을 임의로 한 개를 꺼낼 때 모두 흰공일 확률을 구하래.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사건이? A, B라는 꺼내는데 모두 흰공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무슨 집합 확률? 무슨 집합? 교집합이다. 따라서 교집합은 당연히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 그리고 봤더니 A 사건하고 B 사건은 A에서 흰색 공을 꺼내는 거나 B에서 흰색 공을 꺼낸 사건은 서로 뭐야? 독립이지? A에서 흰색 공을 꺼내나 B에서 흰색 공을 꺼내나 서로 뭐다? 독립이지? 따라서 둘이네. 2개 확률을 그냥 뭐 하면 되겠다? 곱하면 되겠다. 따라서 얘가 7분의 4. 얘가 5분의 2가 되겠지. 5분의 2가 되겠다. 자, 이거 맞죠? 요거 했지? 자, 민수와 정수가 씨름 시합을 하여 2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하자. 한 번의 시합에서 민수가 이길 확률이 5분의 3일 때 민수가 승리할 확률. 그러니까 2번 먼저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상황이 당연히. 그러면 이기고 맞죠? 또는 이기고 지고 이기고 또는 지고 이기고죠? 맞죠? 2번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다. 그럼 끝났네. 민수가 이길 확률은 얼마야 이거는? 5분의 3의 뭐? 제곱. 얘는 5분의 3의 제곱이고 5분의 1을 곱하고 얘랑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곱하기 그냥 1을 하면 되겠다. 더 하는 거죠.
뭐 이런 건 쉬운 거죠. 너무 쉬운 거다. 45번. 45번. 자, 광범이와 성민이는 번갈아가며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먼저 나오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자. 광범이부터 시작하여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갈 때 광범이가 이길 확률. 자, 그럼 뭐야? 광범이가 몇 번째 이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또는 몇 번째 이길 수가 있죠? 세 번째. 맞죠? 문제 기억나죠? 또는 착착의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무한 번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하는 거니까. 그러면 광범이가 이길 확률 얼마라고요?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이니까 3분의 1이죠? 그럼 얘는 둘 다 3의 배수가 안 나오니까 3분의 2의 뭐? 제곱 그리고 3분의 1. 얘는 3분의 1 몇 제곱? 4제곱의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없이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뭐 하자? 더하자. 그래서 한없이 더한다. 등비급수죠? 우리가 1-3분의 2의 제곱에 3분의 1이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아, 미안해. 택배 아저씨. 아씨. 자, 그 다음 48번. 자,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판정이다.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온 사건을 A, 두 번째 앞면 사건을 B,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사건을 C라 그럴 때 서로 독립이 사건을 골라라. 독립이라는 것은 원래 사건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데 우리가 항상 그거를 뭐랑 학생들이 헷갈리냐면 독립과 진이야. 뭘 헷갈려 하냐면 배반을 헷갈려 한다. 하지만 배반과 독립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자, 동전을 두 개를 던졌어. 두 번 던졌어. 그럼 당연히 그 상황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앞 이걸 앞이라 그럴게. 또는 뒤 그리고 앞뒤 아니면 뒤앞이라는 총 4가지 사건이 일어나겠지. 이게 전체 사건, 전 사건이 되겠다. 그럴 때 A라는 사건은 B라는 사건은 C라는 사건을 쓰게 되면은 첫 번째 앞면이 난 사건은 앞이거나 맞죠? 또는 앞뒤인 거지. 또 앞면과 뒷면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앞뒤 아니면 뒤앞이 되겠지. 또 그리고 아니네? B가 틀렸네? B가 뭐야? 두 번째 앞면이죠? 얘랑 두 번째 이건가? 이거가 되겠다. 그 다음에 앞면과 뒷면 한 번씩 HT 아니면 TH가 되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서로 독립인 거는 우리 이제 확률을 구해보는 거야. 각각의 확률을 구해보고. 그럼 얘가 2분의 1, 얘도 2분의 1, 얘도 2분의 1이고. 자, 그러면 우리 뭐만 구하면 된다? 교집합 확률들만 구해보자. 얘들아, 요거의 교집합을 보자. 요거의 교집합 누구밖에 없죠? HH죠? 그러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확률이 얼마냐면 교집합 확률은 4분의 1. 그럼 곱한 거랑 뭐예요? 같고요. 자, 마찬가지 B와 C도 볼게요. B와 C의 교집합은 뭐야? TH밖에 없죠? 그럼 얘도 얼마의 확률이? 4분의 1. 곱한 거랑 뭐해? 같더라. 마찬가지 AC를 보면 AC를 바라보자. HT밖에 없죠? 얘도 당연히 4분의 1인데 곱한 것도 얼마? 4분의 1. 즉 곱한 거와 교집합 확률들이 전부 다 같으니까 이 사건들은 전부 다 뭐라 부르자? 독립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죠. 맞죠? 독립이다. 자, 54번. 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A와 A 여사건 서로 독립이다. 저건 뭐야, 서로? 뭐라 부르죠? 배반이죠? 배반과 독립은 전혀 다른 거다. 자, A, B가 독립이면 A와 B도 서로 독립이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어서 좀 해봅시다. 나머지 이어서 해보자. 자, 독립시 확률 이어서 해볼게요. 자, 각 면에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정사면체가 있는데요. 이 정사면체를 4번 던질 때 숫자가 3이 3번 나올 확률 구하래. 몇 번 중에? 4번 중에 몇 번 나올 확률? 3번 나올 확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독립시행이라고 그랬죠. 정사면체를 던지니까 P3를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몇 번 중에? 4번 중에 3번. 그래서 4시 3회. 숫자가 3이 나올 확률 얼마야? 4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의 3승. 나머지 4분의 3의 1승.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독립시행 확률이라 그랬다. 4번 중에 3번 나올 확률이라 그랬었죠. 벌써 까먹으면 안 돼요.
맞죠? 요거 4번 중에 3번 나는 확률.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겠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 63번도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에는 100원짜리 동전 10개를 동시에 던져요. 당연히 동전 10개를 각각 던지는 건 독립시행일 건데 10개 중 적어도 2개가 앞면이 나올 확률. 몇 개? 적어도 2개. 즉 앞면이 몇 개? 2개거나 3개거나 총 몇 개까지? 10개가 나오는 거다. 따라 너무 많죠? 우리 뭐 하겠다? 6건. 따라서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거, 빵번 나오는 걸 몇 번 나오는 거, 한 번 나오는 걸 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 빼기. 자, 10번 중에 몇 번? 빵번 나오는 거다, 앞면이. 따라서 10C 0에 2분의 1의 0승. 뒷면 나온 것도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10승이고, 마이너스에 여기가 10C 1에 2분의 1의 1승, 2분의 1의 9승이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다. 계산이야 뭐 그냥 해보면 나오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독립시행 확률 기억만 하시라고요. 그랬죠? 이 독립시행 확률 왜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오늘 배우죠. 이항분포 배우죠? 이항분포에서 하는 확률 질량함수가 독립시행 확률이거든. 모르지? 까먹었지? 자, 아무튼 계속 갈게. 자, 그 다음 67번. 자,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엔 7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을 이기면 우승을 한다.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두 팀 H와 K가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게 되었을 때 6번째 경기에서 우승팀이 결정될 확률을 구하라. 결국에는 우승팀이 나오는 것은 누가 우승팀일 수가 있어? H가 우승일 수도 있고, 맞죠? 또는 K가 우승일 수도 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일단은 가까이 확률 구해서 더 할 건데 몇 번째에서 우승팀이 결정돼야 돼? 6번째. 그 얘기는 뭐니? 몇 번 이겨야 돼? 4번 이겨야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 5, 6번째 싸울 건데 이 6번째는 무조건 뭐 해야 돼? 결정돼야 되니까 뭐 해야지 무조건? 이겨야겠죠. 당연하죠. 그럼 이제 앞으로 여기서 몇 번 이기면 돼요? 3번 이기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뭐 동그라미 XX 작성할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시합을 하는 게 서로 독립적이기 때문에 독립 확률 써서 몇 번 중에서 5번 중에 몇 번 이기면 되겠다? 3번 이기고 마지막에 무조건 뭐 하자? 이기자라고 하면 되겠죠? 5번 중에 3번 이긴다. 실력이 같은 정도네. 따라서 여기가 뭐가 돼? 5C 3에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제곱에 그 다음 마지막에 뭘 곱하면 돼? 다시 한 번 더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그럼 마찬가지 이 K가 우승인 것도 마찬가지 6번째 이겨야 되는데 얘도 여기까지 몇 번 이겨야 돼? 3번 이겨야 되는데 어차피 얘도 실력이 같은 정도로 판단이 되니까 얘도 5번 중에 3번 이겨야겠죠? 그런데 걔는 어차피 얘랑 확률이 뭐 하겠어요? 똑같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인 게 답이겠다? 2를 한 게 답이겠다. 만약에 얘가 서로 실력이 비슷하지 않으면 당연히 각각을 구해서 더해야겠지만 지금처럼 실력이 같을 때는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계속. 자, 70번.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을 맞히면 합격하는 시험이 있어요. 평균 정답률이 3분의 2인 학생이 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결국에는 몇 문제 합격하면 되고요. 몇 문제 맞춰도 돼? 3문제죠? 또는 몇 문제? 4문제? 그럼 5문제다. 계속 똑같네요. 그래서 너네가 이제 독립시행 확률을 이런 활용 문제들을 우리가 써보자라는 거죠. 이건 알겠지만 3문제 이상이니까 선생님 6번으로 2문제, 1문제, 0문제도 돼. 하지만 어차피 똑같죠? 그래서 그냥 이거를 직접 구하자. P3 한번 또 써볼게. 5문제 중에 3문제니까 5C3에 3분의 2죠? 3분의 2, 3승. 이렇게 써보자. 또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5C4에 3분의 2의 4승. 3분의 1의 1승. 더하기 5C5에 3분의 2의 5승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구한다. 자, 마지막. 그 다음 마지막이죠? 마지막이다. 자, 독립시행 확률의 활용. 자,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A가 있는데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6의 약수 눈이 나오면 점 A를 1만큼,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점 A를 마이너스 1만큼. 자, 주사위를 4회 던질 때 점 A가 2회 위치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나와야 돼? 6의 약수는 몇 번 나오고요?
얘들아 몇 번 나오지? 유기약수는이? 당연히 3번 나오고요. 유기약수가 아닌 게 몇 번 나와야지? 1번 나와야지. 그게 위치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결국 몇 번 중에 4번 중에서 유기약수는을 기준으로 해서 4번 중에 몇 번 나오면 된다? 3번. 나머지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확률은 P3이라 그럴 거고요. 4C3에 자 유기약수는 뭐야? 1, 2, 3, 6인가요? 그래서 얼마야?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의 3승 그리고 3분의 1의 1승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풀 이번 여기 5단원이었다.